안녕하세요. 차를 구매하시고 무언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뭐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구매하시기 전에 제 설명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그래도 그분 말이 옳고 그게 선택이 옳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쓰리랄이라는 그 90년대에 거의 평정을 했던 오일 필터 여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제품의 그 필터를 보셨죠? 실타래 필터를 그거랑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이게 훨씬 더 촘촘하죠. 네, 그렇네요. 그거는 그냥 실타래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 촘촘해요. 네. 오일이 이렇게 스며 나와요. 네. 스며 나와갖고 여기로 밑에서 스며 나와갖고, 그러니까 오일이 이렇게 뿜어져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시 스며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이게 더 훨씬 더 여가 능력이 더 좋죠. 네, 보기도 그렇네요. 딱 봐도 그렇죠. 여가 능력이 좋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란 걸로 해갖고 외부에 나와 있어요. 메가 유로 3에 달려있던 차예요. 그리고 전 군대에 퍼져 있는 거예요. 4.5톤부터 해가지고 2돈 반부터 해서 5돈에 무조건 이 장치가 달려 있어요. 이게 3R이에요. 근데 유로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유로 3 때부터 딱 차가 유로 4로 오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엔진 열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이 DPF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DPF가 지금 엄청 뜨겁죠. 안에가 위에서 보면 열기가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게 열이요. 그러니까 얘가 찐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촉매가 여기 휠타에 막 맺혀요. 그러면은 아셔야 될 게 요소수가 싸서 얘를 녹이는 게 아니에요. 촉매 장치를 DPF를 막히면은 부하가 걸리죠. 흘러 넘치죠. 막히면은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막히니까 소음기 배기열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럼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예전에 우리가 쓰던 옛날 소음기 그냥 격벽 방식의 소음기는요, 배기열이 아무리 올라가 봐야 오일 온도가 90도도 안 올라갔어요. 오일 온도가. 근데 이렇게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오일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110, 120까지, 130까지도 올라가요. 오일 온도가. 그러면 얘가 쭉 올라가면서 얘가 찜기처럼 돼갖고 이게 세라믹 성분이거든요. DPF가. 그래서 털려 나가는 거예요. 검정색 끓음이 털려 나가는 거예요. 털려 나가서 뒤에 있는 SCR에도 똑같은 원리로 해서 털리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가스 안에 있는 SCR 그 질소 산화물을 죽이기 위해서 요소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엔진열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엔진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 도징 밸브라고 여기 좀 보이시죠? 영상 속에 좀 보이죠? 저기 파이프 하나 꺾여 있는 거 기억자. 저게 뭐냐? 경유 라인이에요. 경유 라인. 요소수 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경유를 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경유 파이프예요. 저기 뭐 따라가 보면 경유는 1차, 2차 연료 필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징이라고 해갖고 우리 옛날 버너식으로 해가지고 터트려갖고 기름을 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빨 열이 올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녹색 방구불이 들어오면은 이 밸브에서 기름을 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녹색 불이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 저게 경유를 겁나게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불 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갖고. 계기판에 녹색. 네, 그게 딱 들어오면은 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불 질러갖고 여기를 빨리 녹여주려고 만드는 장치예요. 유로 4에도 없었고, 유로 5에도 없고, 유로 6 초창기에도 저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DPF나 이런데 너무 타격이 많이 가니까 저 장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기름을 쏴서 얘를 녹이는 방식이에요. 껌댕이는 수처럼 태워서 없애고. 태워서 없애는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없애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뿌려갖고 불질러갖고 그냥 태워버리고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장치를 얘가 해서 오일 온도를 식히면은 열을 식히면 좋지 않겠냐? 그럼 뭐 서머스트를 빼고 다니면 되죠. 왜 온도 조절기가 필요해요? 아예 그냥 냉각 장치를 달아버리면 되지. 그게 아니고
얘가 온도가 올라가야지 얘가 빨리 녹아요. 얘가. 그러니까 밖에서 오일 온도를 다 뺏어버리면은 얘가 그냥 말 그대로 안 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몸은 밖에서는 뜨거운데 내 안에는 너무 차가운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가 차가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피가 빨리 이게 터져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자, 이거는 카본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에어드라이기 카본이 안 나오냐고요. 엔진 보링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우자는 얘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최소한 에어드라이기에 카본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일은 카본은 나와요. 근데 정말 좋은 오일은 카본이 적게 나와요. 그렇죠. 거의 안 나와요. 나와도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카본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오일이 그만큼 사장님 이쪽 와보세요. 오일이 그만큼 열을 받아갖고 타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가 이 장치를 다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시게 봐야 되는 게 여기예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깨끗해야 돼요. 여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네,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항상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오일을 쓰시는데도 엔진 오일 쓰시는데도 이쪽에 좀 검은스럽게 이렇게 묻어 나온다. 아, 요번에 좀 과하게 썼다 오일이. 오일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콤프에도 똑같이 오일이 산화돼서 똑같이 나와요. 콤프에도 엔진 오일로 해서 돌리기 때문에 거기서 기화된 오일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드라이기 카본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카본이 쌓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카본을 제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필터만 갈아갖고 오일만 보충해갖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유로6라는 제품이 차가 어떤 원리에 작동하고 있고 어떤 소음기가 왜 어떤 식으로 원리를 작동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차는 오일 선머스트가 있어요. 네, 오일에. 오일 필터에 선머스트가 붙어 있다고요. 예. 오일 온도가 안 올라가면 안 열려요. 오일이 순환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렇게까지 만들어요. 만차 애들은. 진짜 기술력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약간 이야기가 샜는데 오일이라는 것 자체도 소음기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사장님 모르셨잖아요. 아셨으면 이걸 달았을까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 큰 차 기준으로 이 앞사바리 기준으로 제가 오일을 교환을 싹 다 해도 400 정도에서 450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에반스라는 그 냉각수 제가 그 영상 속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그런 열을 진짜 잘 잡아주는 고열을 엄청나게 잘 잡아주는 그런 냉각수도 500이 들어가요. 그럼 900이죠. 예. 돈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장치는요? 700돈이에요, 사장님. 그럼 그 700에 오일값 또 들어가죠. 냉각수 값도 들어가죠. 그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비자가 우리가 이거를 제가 영상을 이걸 찍는 건요. 이걸 만드시는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을 말을 반대하거나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하거나 이런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힘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돈이 맞박에 후드러 까갖고 막말로 상말로 돈이 막 흘러 넘쳐갖고 이 장치를 다는 게 아니에요. 700만 원이란 큰 돈을 들여서 내 엔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난 진짜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점은 그거예요. 엔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선택이었냐 이거예요. 그 선택이. 그 선택은 소비자의 몫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저희는 피눈물을 내고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돈이 아니에요. 이거 쉽게 생각해서 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직 답답하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냐면요. 저도 이거 덤프만 20년을 한 놈이에요. 여기 경기도 화성에서 덤프만 20년 한 놈이에요. 2대째 하잖아요. 40년이 넘어요, 사장님. 저 여기서 한 지가. 제가 그 누구보다 이 덤프 업계에서는요. 2대째 덤프 한 놈이에요. 저 진짜 눈물 나게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도 고생 많이 했고. 근데 이거를 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엔진 수명이 과연 길어지냐 이거예요. 올바른 방식 아니에요.
그 돈이면은 이거 다 하고 이거 제가 냉각수 된 대로 해도 성능은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그 7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 아닙니다. 뭐 와류장치든 뭐든 간에 적은 돈 아니에요. 기본부터 제대로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장치를 다시더라도 달아보시란 얘기예요. 기본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차에 정말로 완벽하게 기본을 만들어 놓고 무언가를 하셔도 안 늦어요. 그때 가서.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좀 이해 가세요? 안 되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하셔도 돼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궁금한 점은? 궁금한 점 없으세요? 여기다. 얘를 찾고 있어. 이게 DPF예요. 이게 배기가스를 다 막고 있어요. 이게. 자, 똥을 싸는데 똥을 와류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스크류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똥이 잘 나와요? 구멍이 커야 잘 나오죠. 우리는 압축 폭발이기 때문에 무조건 커야 돼요. 그리고 산발이 쑥쑥 들어가야 돼요, 많이. 그래서 이벤코가 왜 피아트 엔진이 왜 좋은지 아세요? 동급 최강의 터빈을 꽂아놨어요. 터빈이 제일 커요. DDC도 만만치 않거든요, 터빈 크기가. 미제 USA 거하고 이태리 거하고 둘이 딱 붙여놓으면 터빈 크기 붙여놓잖아요. 막상막하예요. 터빈이 엄청 커요. 배기 이게 1차 휠타예요.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 크기가 또 작아져요. 그러니까 차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검은색 수땡이가 다 묻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게. 이제 뒤에는 더 작은 구멍이. 네. 그러니까 차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진짜. 제가 오면서 보니까 네. 소프트 게이지가 51대 있더라고요. 네. 51. 네. 51이요. 좀 더 타야 녹아요. 네. 아직 초록불. 네, 아직 안 들어와요. 네. 0이 돼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태우면 0이 돼야 돼요. 한 칸도 없어야 돼요. 싹 사라져야 돼요. 지금 퍼센트로 넣으니까 0%로 돼야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딱 그 스투 게이지가 나와요. 또 그래프 찍어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문제예요. 디젤 차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에 갈게요. 이렇게. 그럼 이거 계속 강제 재생시키면 얘가 이제 녹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수명이 있어요. 우리가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차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DPF와 SCR는 영원히 쓸 줄 안다는 거죠. 얘도 수명이 있어요. 이거 세라믹 성분이거든요. 이거 영원히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세척이든 데워서 하든 열에 무조건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열의 수명이. 또 그럼 그 뭐야 이제 소모품으로 보는. 그렇죠. 소모품이에요. 지들도 엄연히 이거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 왕복선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적 있으시죠? 그 밑에 배때기 검었죠. 그게 세라믹이에요. 근데 걔를 한번 띄웠다 내려앉잖아요. 그걸 한 번밖에 못 써요. 다시 그걸 장치를 다시 그 세라믹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돈이 얼마일까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얘를 한번 띄웠다가 내려앉히니까 세라믹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걸로 떨어뜨려 갖고 그거를 최적의 면적으로 해갖고 비스듬히 이런 식으로 싹 떨어뜨려 갖고 조그만 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 비행기로 이렇게 했더니 비행기로 이지랄을 했더니 이건 세금이 몇 조가 그냥 쭉쭉쭉 빨려 나가는 거야. 한번 떴다 내려앉으면은. 그래서 얜 폐기. 이건 너무 이것도 똑같아요. 얘를 청소를 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이지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재탕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결국은 관리를 그렇죠. 관리 잘했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네. 그렇죠. 오래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스투 게이지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좋은 오일을 쓰게 되면은 스투가 늦게 터져요.
만약에 5,000에 터졌다. 그럼 9,000에 터져요. 거기에 또 에반스가 들어가면 12,000에 터져요. 여기 키로수란 말이에요. 키로수. 키로수. 아. 터지는 키로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소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소음기를 이런 거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장님도 지금 주행하고 오셔고 나서 딱 여기 만져보고 어땠어요? 뜨끈뜨끈했죠? 손대지 말라고 딱 그러죠. 써 있잖아요. 딱 이렇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쓰는 제품 그러니까 하시면은 좋은 오일 쓰시면요. 이게 열이 들어올라와요. 확실히. 아, 이것처럼 예. 이래 뜨겁지가 않네요. 뜨겁다고 이 정도로 항상 그러니까 사장님 이게 재생을 하잖아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열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이거는 정상이에요. 이 정도 온도는 정상이에요. 뜨끈뜨끈한 게. 진짜 열이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휴게소 가잖아요. 그럼 옆에 지나가잖아요. 뜨거! 이래요. 한여름에 지나가면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오야 이거 뭐야 이럴 정도로 열이. 400에서 500이에요. 400에서 500이에요, 사장님. 안에 얘가 녹는 온도가 400에서 500이라고요. 얘가 400에서 500이면 쟤는 1000도가 가요. 800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오일 온도가 당연히 120에서 130도까지 오일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오일이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들이 하시는 분이 엔진 오일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몸이 만성 변비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채식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성 변비가 걸리는 거죠. 똥을 못 싸는 거죠.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왜 온도가 올라가야지만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도를 내리면 안 된다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 또 이거 만드시는 분이 또 그 서머스타트처럼 온도 조절기를 달아갖고 오일 온도를 올릴 수 있게끔 하신다면 또 개발을 또 팁을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또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또 할 말 없는 거고 이게 온도 조절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온도를 100도 이상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엔진 오일 온도가. 네, 온도가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소음기 때문에. 얘 때문에. 오일 온도가 낮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일 온도가 너무 낮아버리면은 100도가 아니고 그 밑으로 돼버리면 얘가 연소가 안 돼버려요. 시간이 길어져요. 연소되는 시간이. 1시간에 끝날 거를 1시간을 태웠어. 어차피 타임 리밋은 걸려 있어. 근데 1시간 안에 안 끝나. 똥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 두 칸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트가 다 재생이 터지지가 않고 두 칸이 남아있습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이유가 1시간을 태웠는데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똥을 안 닦고 찝찝하니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맺혀 있는 거야, 이게가.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타격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태워서 끝낼 거를 세 번, 네 번 태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에는 좋을 게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이해는 됐습니다. 이제 미션 대우를 오늘은 작업을 하실 건데 한번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